의정 갈등 1년.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출동이 많은 센터의 경우에는 보통 10건을 나가면은 한 2건 정도는 두세 건 정도는 병원을 못 찾아서 진짜 이 사람은 병원을 꼭 가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도 못 가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 정도의 빈도가.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중증 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습니다.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포된 포고령 1호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엄령으로 무력으로 한다는 게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1년째.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만 통과했고 의대 학장들은 증원하기 전으로 정원을 되돌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님들께서 이제 3,058명을 좀 건의를 해주셨고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의정 갈등을 위한 해소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고요. 출근하는 전공의는 아직도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병원은 멈춰섰습니다. 6대 암 수술 건수는 17% 줄었고 간과 위암 수술은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암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재발해버리면 그때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암 같은 그 제때 치료받아야 될 환자하고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은 서울의 빅5 병원이나 이제 이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었죠. 지난해 권역 외상센터로 먼저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응급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옮겨진 환자의 비율은 40%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5년 전보다는 6배나 늘어났습니다. 외상치료를 지원하는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 의료과도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외상센터는 외상외과 스텝만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상외과 스텝, 그러니까 일반외과, 흉부외과, 굉장히 여러 스텝들이 협업하거든요. 신경외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한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기도 하고 또 각각 수술하기도 하고 또 건네건네 수술하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살릴 수 있었지만 결국 숨진 초과 사망 환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난 충북대 의과대학. 여기에 지난해 휴학생까지 더하면 올해는 모두 17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3배 넘는 인원을 교육할 준비는 돼 있을까? 우선 강의실. 전공 선택 과목은 170여 명이 함께 듣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곳은 의대에 없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가장 큰 강당입니다. 강당. 예. 근데 그래도 여기를 사용하더라도 160석이니까요. 200명이 앉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20분을 걸어야 하는 농대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부학 실습실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6명씩 실습하던 걸 8명으로 늘려도 최소 20개 이상 실습대가 필요하지만 준비된 건 고작 10개가 전부입니다. 해부학 실습동을 포함해 4동의 의대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 부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르칠 교수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올해만 35명의 교수를 더 뽑아야 하는데
자격 요건을 갖춘 교수가 없어 27명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는 최근 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실습 계획을 짜든 이런 규모의 병원에서는 그 정도의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판정을 의평원에서 했다고 하고요. 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지 대책이 없다 보니 복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체의 8.2%. 대부분 다시 휴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실습이 주가 되는 그런 의학 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거든요. 돌아가서 학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할 해결책은 내년도 의대 정원. 일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정원을 공고해야 하는 4월까지 확정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는 내년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디 가고 갑자기 교육부와 대학으로 가는가?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무책임한 증언으로 의료 공백을 촉발한 정부가 이번에도 뒷짐을 지고 있으면 의정 갈등이 1년 더 길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뤄져 왔는데 정부가 지난 25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를 별도로 신설한 의료인력 양성위원회 아래에 설치하고 2026년 정원을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건 추계위 구성 인원입니다.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의료계 요구대로 과반수인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계위를 하루빨리 가동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뒤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수정했습니다.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빼고 추계위 심의를 통해 인원을 4월 15일까지 정하는 걸로 못 박은 뒤 이 이후에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면서도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면 추계위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